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수요일 노동시장 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인 이후 중앙은행이 공식 현금 금리 OCR을 5.50% 이상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측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고용은 금리 인상과 경제 둔화, 기록적 순이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내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실업률은 지난해 3개월 동안 3.9%에서 4%로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대다수 의견 예상치인 4.3%를 밑돈 수치입니다. 기타 고용 지표도 약세를 보였지만 일부 기대만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NZ 경제학자 헨리 러셀은 이로 인해 뉴질랜드 중앙은행 RBNZ가 2월 28일 다음 검토에서 공식 현금금리 OCR을 5.50%에서 5.7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팩은 더 강한 데이터가 5.75%로의 인상을 촉진하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팩과 마찬가지로 BNZ는 중앙은행이 2월에 OCR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지만 매파적 견해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인포매트릭스의 가레스 키어넌 수석 예측가는 실업률이 2024년 하반기에 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OCR 삭감이 8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2년 만에 건축 허가 승인을 받은 신규 주택 수가 36%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건축 비용이 안정세를 보인 반면 건축 허가 승인된 신규 주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레스tat 코닷 엔젯의 최신 주거용 건물 건축 허가 승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건축 허가 승인된 신규 주택의 평균 건설 비용은 평방미터당 $3,230였으며 이는 2023년 3분기 $3,225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평균 건축 비용의 평단화는 3년 동안 지속적인 비용이 상승한 후에 나온 것으로 2021년 1분기 이후 건축 허가된 신규 주택의 평균 건축 비용은 평방미터당 $2,436에서 작년 말 평방미터당 $3,230로 3년 동안 거의 3분의 1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건축비 안정화가 모든 주거 유형에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 허가 승인된 독립형 주택과 연립주택 및 주택 유닛과 은퇴자 마을 유닛에 대한 평균 건축 비용은 작년 4분기에 모두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 아파트 건축 비용은 평당 미터당 $6,263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으며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17% 증가했습니다. 평균 건축 비용은 전반적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승인된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 전국적으로 8,505채의 신규 주택 건축 허가가 승인됐으나 이는 201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건축 허가 승인된 신규 주택의 수는 2021년 3분기에 13,251개 동으로 정점을 찍었고 현재 그 수는 최고치보다 36% 감소했습니다. 2023년 적색류 고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0억, 즉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지만 수출은 16% 감소한 $36억, 일본에 대한 수출은 31% 감소한 $3억 8,800만, 영국은 22% 감소한 $3억 6,100만, 네덜란드는 4% 감소한 $3억 4,700만 기록했습니다. MIA의 시르마 카라피에바 최고 경영자는 적색류 고기 수출이 세계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좋은 척도라면서 이 하락은 주로 우리 주요 부문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라피에바는 호주 양고기 수출의 상당한 증가를 포함해 다른 수출업체의 공급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며 대미 수출은 주로 쇠고기 수요 증가로 인해 8% 증가한 $25억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소고기 수출 수치를 보면
지난해 소고기 수출량은 7% 증가한 51만 1,680톤이었고 미국으로의 소고기 수출은 46% 증가한 18만 1,040톤이었습니다. 양고기 수출은 3% 증가한 38만 4,239톤을 기록했지만 가치는 14로 떨어졌다면서 호주의 양고기 수출이 2023년에 25%, 중국으로의 수출이 5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양고기에 대한 중국의 관세도 2023년 초에 0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는 뉴질랜드가 더 이상 시장에서 관세 우위를 노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태티스틱 NZ에 따르면 2023년 12월 분기까지 뉴질랜드의 평균 정규 시간당 소득은 6.9%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임금 인상률은 현재 4.7%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며 공공부문 정규 시간당 소득은 2023년 12월 분기에 연간 7.4% 증가했고 이것은 2006년 3월 분기 이후 최대 연간 증가율입니다. 기업 고용지표 관리자인 수 체프먼은 올해 민간 부문 임금의 연간 성장률은 6.6%로 최근 최고치인 2022년 9월 분기의 8.6%에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 지수 LCI에서는 공공부문 전체 급여와 임금으로 초과 근무 포함돼 연평균 5.7% 증가해 LCI 시리즈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체프먼은 최근 공공부문 수익의 성장은 코비드19 영향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급여 제한 기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및 의료 임금 인상은 두 산업 모두 올해 후반에 발효된 임금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상승을 크게 촉진함으로써 교육 및 훈련 산업의 평균 총 시간당 소득은 연간 14% 증가한 43.72달러였으며 의료 및 사회 지원 산업은 10% 증가한 43.59달러였습니다. 스태틱스 NZ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2월 분기 노동시장 실업률은 3분기 3.9%에서 4%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실업자는 12만 2천 명으로 전 분기보다 3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실업률이 4.3%까지 오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베키 콜렛 노동 및 복지통계 수석 매니저는 실업률이 최근 역사적 최저치에 이어 2019년 수준으로 돌아왔다면서 낮은 실업률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경이 제한돼 노동 공급 증가가 제한되고 노동 수요가 여전히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12월 분기 실업률은 3.2%로 하락해 2023년까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실업률 증가율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었지만 한 비즈니스 그룹은 이 상황이 실제로 통계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나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3년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수치로 우리는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됐고 오늘날 실제 실업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고용주 및 제조자협회 EMA 옹호 책임자인 알렌 맥도날드는 기업협회가 회원들로부터 경제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으며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거의 90%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동안 금리가 1년 내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 여건은 당분간 어려운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이민의 증가로 인해 생산 연령 인구가 올해 3% 증가했는데 이는 국가에 12만 4천 명의 잠재적 근로자가 추가돼 총 430만 명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노동 연령 인구는 15세 이상 뉴질랜드 거주자 대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뉴질랜드 통계청은 이 수치가 1986년부터 시작된 가계 노동력 조사에서 연간 최대 증가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취업률은 69%로 연중 2.4%, 분기 동안 0.4% 상승했지만 2023년 6월의 최고치인 69.8%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생산 연령 인구가 고용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고용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잠재적 노동력 9만 2천 명 중 약 7만 명이 구직자였으며 또 다른 2만 2천 명은 구직자가 아니었습니다. 12월 분기 실업률이 4%로 상승하고 기타 고용 지표도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실업률은 2023년 마지막 3개월 동안 3.9%에서 4%로 증가했습니다. 노동시장은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며 이들 중 다수는 실업률이 4.3%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베키 콜렛 수석 관리자는 실업률이 2년 동안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실업률은 2021년 12월 3.2%로 떨어졌고 다음 해에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높은 순이민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2023년 초부터 실업률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키 콜렛은 국경이 제한돼 노동 공급 증가가 제한되고 노동 수요가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낮은 실업률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독특한 경제 기간의 일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 스토프, 인터레스트.co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1원 4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9원 60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3원 38전입니다.